수천 년간 칭송받아온 동양권 최고 아웃풋 공자는 논어 양화편 24장에서 미움받는 사람 특을 설명합니다. 용감하지만 무례한 놈, 과감하지만 융통성 없는 놈. 그 말을 들은 공자의 제자 자공 역시 말을 거들죠. 긍정을 지혜라고 여기는 놈, 오만한 걸 용감하다고 여기는 놈, 비난을 정의로 여기는 놈. 오, 준내 뻔하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뻔한 말처럼 들리시죠? 비난을 일삼는 이는 인간관계에 실패한다, 사가지가 없으면 왕따를 당한다 는 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급식 때다 배웠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정녕 상식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 납득이 안 될 정도로 편견에 가득 찬 멍청한 사람들이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깨달았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듯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머나먼 옛날부터 뭉치는 걸 전제로 진화해온 동물이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모 실험에 따르면 우리 뇌는 몽둥이로 두들겨 맞을 때와 친구들에게 은따당할 때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랑 밥 먹을 사람? 인간은 사회적 고통조차도 진짜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은따당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이죠. 이것도 뻔한 얘기네. 크크. 그런데요, 앞서 말한 사실을 붙여놓으면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실 겁니다. 1.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를 망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2.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원인을 안다.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면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데도 미움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남을 비난한다는 거죠. 이게 뭐죠? 미움받고 싶지 않으면서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한다고요? 미움받을 용기 덜덜. 아니, 어쩌면 천성이 워낙 더러워서 알아도 안 고쳐지는 거 아닐까요? 안 고쳐지는 걸 어쩌라고? 물론 당연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진짜 해답은 논어에 있습니다. 앞선 공자와 자공의 대화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나쁜 특과 함께 좋은 특까지 세트로 포장한 부분이거든요. 용감하지만 무례한 놈. 사실 이분들이 단순히 극혐 특을 나열하고자 했다면 무례한 사람이 싫다는 말 앞에 굳이 용감하지만 같은 좋은 말을 붙이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렇죠. 정말 놀랍게도 무례한 사람은 무례함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을 싫어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배민의 별점 테러를 남기는 사람은 자기가 객관적이고 냉철한 줄 알아요. 애들 먹이려고 도시락통에 캐릭터 토끼 좀 만들어달라는 게 진상스러운 요구인가요? 진영 논리에 갇혀 반대편을 깔보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남을 비난하고 약점을 폭로하는 레카 유튜버는 자기가 공공의 알 권리와 정의를 위한다고 생각하죠. 님들 여기 나쁜 놈 데려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실제로 대다수가 용감하고 똑똑하고 정의롭습니다. Are you sure about that? 우리는 흔히 착각하곤 합니다. 나쁜 놈은 나쁜 짓만 할 거라고요.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 착각이야말로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히데이 살인 마피아 알카포네가 뒤에서는 온갖 기부와 선행을 저질렀으며 히데이 씹새끼 악마 조주빈이 뒤에서는 온갖 봉사활동을 수십 차례 다닌 일이 그렇게까지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가치를 추구하려 해요. 절대 악이라고 생각되는 이 새끼들조차요. 이제 꺼져! 그러나 미운 놈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오류를 범합니다. 나는 부패 권력의 비리를 폭로했으니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군. 일부 행동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는 다른 행동에 대한 판단을 멈추죠. 제가 실수한 것도 온 세상에 까발려야겠다. 물론 용감하고 정의로운 일이지. 또는 이번에는 내가 실수했지만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걸. 하는 형태로요. 이와 관련하여 아주 재밌는 소재가 있습니다. 조별 과제 특. PPT랑 대본 최종본입니다. 보시고 말씀 주세요. 좋은데요. 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실수로 다른 과목 거 올렸네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해당 짤에 달린 덧글입니다. 조별과제 조원들은 마마모임. 밖에 안함. 무임승차 개통 나옴. 보기만 해도 안 걸린다. 조별과제 하는데 나만 하는 느낌. 그런데 정말 이상한 곳이 있습니다. 자기를 제외한 모든 조언이 무임승차자였다면 왜 인터넷에는 조별과제 피해자만 존재하는 걸까요? 가해자들이 갑자기 없던 염치가 생겨서 입국닷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종종 있겠지만서도 아마 대다수는 이 질문을 들으면 의문이 해소되실 거라 믿습니다. 혹시 팀플을 할 때 남의 말을 안 듣고 독단적으로 구는 사람에게 주도권을 양보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자, 어때요? 당신이 리더였을 때는 좋은 리더였나요? 팀원이었을 때는 좋은 팀원이었나요? 글쎄요, 장담컨대 나쁜 팀원, 나쁜 리더로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사람은 만화 캐릭터가 아닙니다. 성격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서도 그 사람들이 매번 같은 상황에 매번 똑같은 리액션을 하진 않죠. 인간이 원래 그렇거든요. 결국 핵심이 이겁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당신의 기질이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요즘 본 중용 영상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당신의 편견은 좋게 쓰면 굳건한 신념이 되고, 당신의 예민함은 좋게 쓰면 낡은 관습과 불평등을 뒤집는 정의가 되고, 당신의 공격성은 좋게 쓰면 타성에 굴하지 않는 용감함이 되죠.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기질을 가졌다고 한들 이 기질이 어떤 상황마다 끊임없이 다르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잊는다면 정의는 언제라도 비난이 되고, 용감함은 무례함으로, 신념은 무식으로 변할 테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공자와 자공이 나눈 대화 뒷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네 얘기 아닌 거 같냐?